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도망간 10대 남녀가 범행 사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낙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4.3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를 공언하고 있어 오전 협상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세상의 길은 처음엔 다 길이 아니었다며 사실상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상임 고문단 회의를 열고 한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합니다. 차량용 지붕 텐트가 날아와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를 덮쳤습니다. 버스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1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밤사이 중부지방 곳곳에 눈이 쌓이고 영하권 추위까지 겹쳐 출근길에 빙판길 사고가 우려됩니다. 오후부터는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와 내일 아침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지난 주말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달아난 최초 낙서범 2명이 범행 사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17살과 16살, 10대 연인이었는데 불법 사이트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최민성 기자입니다.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납니다. 경찰은 범행이 발생한 지 사흘 만에 17살 남성 임모 군과 16살 김모 양을 검거했습니다. 문화재 훼손이란 거 전혀 몰랐나요? 잘못이란 거 전혀 몰랐어요? 각자의 주거지에서 체포된 이들은 연인 사이로 범행 도구는 현장에서 모두 버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들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범행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또 다른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됐고 모방범인 20대 남성이 지난 18일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검거가 늦어진 데 대해 CCTV 화질의 문제로 동선 파악이 어려웠고 오인 체포 방지를 위한 교차 검증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청소년이고 야간에 검거된 점을 고려해 우선 피의자들을 안정시키고 오늘 정식 조사할 예정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손상하거나 훔치는 등의 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문화재 훼손을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을 되돌려 놓기 위해 보건 전문가들이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아가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지금 찾아온 한파 때문에 작업 속도가 더딘 상황인데요. 이 추위에 얼어붙은 장비를 녹여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빨간 물감의 스프레이 낙서가 레이저로 태우자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색이 빠르게 흡수된 부분은 정이나 작은 끌로 표면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긁어냅니다. 강추위 탓에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 복원 작업에 레이저와 망치, 솔 등을 활용한 물리적인 방법만 동원되고 있습니다. 석재가 동파될 가능성 때문에 약품으로 색을 빼고 증기로 중화하는 화학적인 방법인 스팀 세척이 어렵게 된 겁니다. 급소무는 스프레이 물감이 깊게 파고드는 흡착을 막는 일입니다. 문화재청은 단기간에 복원하기 위해 외부에서 장비 3대를 추가로 대여해 왔습니다. 활용 가능한 장비가 제한된 만큼 복원 속도가 늦춰질까 염려한 전문가들은 추위에 어는 장비를 녹여가며 교대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기온이 낮으면서 또 이제 어는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이제 열풍기나 이런 것들로 그 컴프레서를 녹여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분도 안 걸린 낙서 때문에 장비를 민간에서 빌리는 비용만 하루에 대당 150만 원이 듭니다. 문화재청이 훼손 행위자에 대해 원상복구 비용 청구를 검토하는 가운데 법에 따라 문화재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법정 기한을 넘긴 지 18일째인데요. 여야는 어제 막판 협상에 돌입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본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는 어제까지 계속됐습니다. 현재까지 여야는 총 예산 656조 9천억 원 가운데 56조 9천억 원을 두고 줄다리기를 한 상황. 최대 쟁점이었던 R&D 예산 증액 문제는 합의를 이뤘지만 새방금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지역화폐 등의 쟁점 예산에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준비한 수정안을 제출해서 통과시킬 거라는 말씀.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0일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총선용 당리당략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명세서 작성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오늘 오전까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를 예고한 민주당.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본회의 전까지 여야의 줄다리기는 치열하게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요즘 지붕에 텐트 싣고 다니는 차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텐트가 날아가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와 부딪히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 총 10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45인승 고속버스 운전석에 2m 길이의 검은 물체가 세로로 꽂혀 있습니다. 차량 위에 매달고 다니면서 텐트를 치고 잘 수 있는 차량용 지붕 텐트입니다. 어디선가 이 텐트가 날아와 고속버스를 덮친 겁니다. 반대편에서 넘어왔을 수도 있고 앞에서 날아왔을 수도 있고 루프탑 떨어져 나가면서 바람에 날려가지고요. 이로 인해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60대 운전기사와 뒷좌석에 앉아있던 70대 여성 등 10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운전자분은 끼어있는 상태에서 구조해서 이송이 된 상황인데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고정해야 하고 이를 어겨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은 고속도로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사고 차량을 찾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최대 병원을 포함해 이딴 병원 폭격으로 비판을 받았었죠. 이스라엘이 하마스 고위 지도부가 정말 병원에 숨어 있었다는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만간 이집트를 통한 협상 가능성이 생겨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배경으로 긴장한 듯한 남성이 앉아 있습니다. وصف لي كيف الحماس استخدم في مستشفى طابعك لتخباية ناشدين عسكريين. هم القيادات السياسية هم المسؤولين الكبرى مسؤولين عسكري ومدني كان لهم غرف يتخبوا فيها قعدوا فيها تقريبا 10 أيام بعدين غيروا الأماكن.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영상으로 하마스 지도부가 병원을 은신처로 이용했다며 병원장이 직접 증언한 겁니다. 이스라엘 측은 하마스 지도부를 섬멸할 때까지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공언한 상황. 그럼에도 협상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Israel is ready for another humanitarian pause and additional humanitarian aid in order to enable the release of hostages. And the responsibility lies fully with Sinwar and the leadership of Hamas. 인질 석방과 구호 활동을 위한 교전 일시 중단인데 하마스 측은 완전한 중단과 구호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Rejecting to hold any form of negotiations over prisoners exchange under the continuing Israeli genocidal war, ending the aggression on our people and opening the crossing to bring in aid. 이런 가운데 하마스 고위 지도자가 휴전과 인질 협상을 두고 현지 시각
오늘 20일 이집트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이번 전쟁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당 원로들로 구성한 상임고문단 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는 이 회의에서는 정치 참여 의사를 밝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추대 문제를 집중 논의할 전망입니다. 3명의 전 총리가 연대하는 신당설이 민주당 내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납니다. 오는 28일에는 정세균 전 총리와 만나기로 했는데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이낙연 전 총리의 고립을 꾀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청문회에서 여야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부실 문제와 박 후보자의 아파트 다운 계약서 의혹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악큐 전정으로 유명한 중국 현대문학의 아버지 류신이 고향이란 책에서 쓴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문장을 인용했는데요.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세상의 길은 처음엔 다 길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정치 대비를 선언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설이 나온 뒤 공식 일정을 취소하며 말을 아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해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 경험을 놓고 나오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정치 경험 없다는 비판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 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안이 온다면 사실상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겠다는 뜻을 굳힌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윤석열 아바타라는 비판은 이재명 대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민주당다운 비판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그동안 총선 역할론에 대해 공감해온 한 장관이 당 안팎의 우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상황에서 지도부의 마지막 결단만이 남았다는 관측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또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선거에 악용될 수 있는 악법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김 여사의 명품백 논란을 두고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면서도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지었습니다. 이어서 김도형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야권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이 총선을 앞두고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소 조항이 포함돼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죠.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죠.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이른바 김 여사 명품백 관련 질문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꼬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언론에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민주당이 저한테 꼭 그러고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던데요. 민주당이야말로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데 바쁘니까 저도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장관은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몰카 공작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란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품백 논란의 본질은 인사청탁 의혹이라며 인사청탁이 이뤄졌는지 밝히는 게 도리라고 압박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민주당에선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는 것 같았던 이낙연 전 대표의 말이 조금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적이 없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의 혁신을 주장하며 신당 창당의 뜻을 밝혀왔습니다. 새해 새로운 기대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일당이 되겠다는 욕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창당 날짜까지 거론될 정도로 기정사실화하자 제동에 나섰습니다. 우선 공식화라는 건 과장된 해석이고요. 15일은 저도 처음 듣는 날짜입니다. 창당을 기정사실화한 질문들이라며 예정됐던 인터뷰도 취소했는데 이 전 대표가 당 안팎 창당 반대 압박에 생각을 바꾼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런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퇴를 전제로 한 통합 비대위 수용 등 당이 획기적으로 변화한다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는 건 일관된 입장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은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기 쉽지 않다며 여당에 합류해달라고 공개 요청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당 변화의 시한을 이달 말까지로 못 박은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김부겸 전 총리와의 만남 이후 파격적인 혁신책 등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선 공천 부적격자가 공개되며 당사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자신들이 공천에서 제거됐다는 건데요. 비명계 의원들은 이재명계의 공천 학살이 시작됐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내용은 장명훈 기자입니다.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은 당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당 검증위원회 심사 결과 부적격 후보로 판정됐다는 내용입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총선 때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걸 공천 불복이라고 봤고 최 전 시장은 재임 시절 협력에 불응했다는 게 사유였습니다. 당사자들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같이 경선 준비를 했던 변호사 그분이 저보다 먼저 가처분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번에 2차 공고 때 적격 후보로 공고가 떴고. 공교롭게 두 사람이 도전장을 낸 곳은 각각 친명계 조정식 사무총장과 한준호 의원의 지역구라는 점도 계파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명 비명을 향한 공천학살의 시작 아닌가. 저 같은 경우는 이낙연 총리와 가깝게 또 지내고 또 여러 가지 그분의 노선을 지지해 왔기 때문에. 비명계에서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검증위의 친명 검증이 시작되고 있다며 책임자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두 신청자의 부적격 사유를 공개하며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천 첫 단계에서부터 불공정 논란이 이어지면서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지난 여름 온라인엔 범죄 예고글이 잇따라 올라왔죠. 잠잠해지나 했더니 이번엔 크리스마스에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과거엔 장난 전화를 했다면 이제는 온라인에 장난글을 올리는 식으로 범행 수법이 바뀐 건데요. 처벌 규정이 모호해서 범인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박혜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밤 인터넷 커뮤니티에 범행을 암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은 이내 사라졌지만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올여름 서울 신림역과 성남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을 기억하는 시민들은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까 봐 노심초사입니다. 공포심도 많이 들고 아무래도 저는 좀 서울에 혼자 살다 보니까 한참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을 때는 밖에 사람 많은 데는 안 나가려고 조금 주의했던 것 같아요. 두렵고 걱정도 많이 되는데 처벌하기에는 법적인 그런 제도도 없을 뿐더러 잡기도 힘들 테니 심히 걱정이 되네요. 경찰은 범행 예고글이 올라올 때마다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경계를 강화하고 글 작성자도 추적하지만 범행을 막는 데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장난쳐하는 것 때문에 경찰 인력과 자원이 허비가 된다는 얘기고 치안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글 작성자를 잡는다고 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곤 합니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달간 살인 예고를 올렸다는 혐의로 300명 넘게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어가도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행 예고를 엄하게 처벌하자는 공중협박죄가 발의됐지만 여야의 정쟁에 밀려 논의는 번번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지난달 한 수능 시험장에서 종료벨이 1분 30초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며 수험생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생 40여 명이 1인당 2천만 원씩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장덕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16일 서울 성북구의 한 수능 고사장에서 1교시 종료 1분 30초 전에 종료벨이 울렸습니다. 학생들은 크게 당황했고 결국 일부 답을 찍는 등 급하게 시험을 마무리했습니다. 타종 시간을 담당한 교사의 실수로 발생한 일입니다. 학생 43명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소한 1년의 재수 비용 정도는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타종 사고가 있어서 자기 기량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죠. 학생들은 교육부가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교육부는 지금 이런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사과하지도 않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하지도 않고요. 해당 학교에서 시험을 본 학생은 400명가량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3년 전에도 수능고사장에서 종료벨이 3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해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2심 법원은 정부가 피해 학생에게 7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문화재청이 막말 논란에 휩싸인 한 국립대학 교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여자가 임신하면 쓸모없다. 휴학하려는 학생에겐 처절하게 밟아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교수는 학생들에게 집 청소를 시켰다는 갑질 의혹도 받고 있는데 학생들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자는 임신하면 쓸모없다. 대학원생들은 임신 순서를 정해라. 4년제 국립특수대학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들이 부적절한 언행을 한 A 교수를 처벌해달라며 상급기관인 문화재청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휴학하려는 학생에게는 처절하게 밟아주겠다. 자신의 강의에 나쁜 평가를 한 학생들에겐 직접 불이익이 가게 하겠다. 교수의 권력을 보여주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학생들에는 왜 이렇게 살이 쪘냐며 외모 비하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년간 학생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책장과 작업실 청소를 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문화재청은 해당 교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탄원서 접수됐고 일단 시작을 해서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네요. A 교수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학교 측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렸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돈을 받고 산업 폐기물을 치워주겠다고 해놓고는 쓰레기를 땅에 묻거나 멋대로 버린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재활용하기로 한 폐기물을 불에 태워버리기도 했는데 단속반에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윤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굴착기로 땅을 팠더니 시커먼 흙이 쏟아져 나옵니다. 한 폐기물 수집 업체가 폐수 찌꺼기를 농지 2곳에다 몰래 묻은 건데 단속 하루에만 351톤이 적발됐습니다. 업체의 창고에선 아직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 70톤도 발견됐는데 고객사에는 잘 처리했다고 속이고 3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불법으로 매입하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단속반이 폐기물 운반 차량을 쫓아갑니다. 도착한 곳은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하는 조건으로 받은 폐섬유를 몰래 태우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섬유 폐기물 110톤을 고형 연료로 재활용하기로 하고 3억 4천만 원을 받았지만 돈만 챙기고 12번이나 그냥 태워버렸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걸 가져오신 거예요? 바로 이쪽. 경기도가 올 한 해 동안 폐기물을 몰래 묻거나 엉터리로 처리한 업체 82곳을 적발했습니다. 불법 매립의 경우 그 유해물질이 토양이나 지하수로 유입되고 확산됨으로써 사람은 물론 생태계까지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적발된 업체는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 7천만 원을 물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아이돌 그룹의 과잉 경호는 그 전부터 논란이 많았는데요. 그룹 보이 넥스트도어의 경호원이 접근하는 팬을 밀쳐 넘어뜨리며 과잉 진압을 해 소속사가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6일 중국 칭다오 공항에서 보이 넥스트도어의 경호원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여성의 팬을 거칠게 밀어 해당 여성이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지는데요. 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되자 경호가 아니라 폭행에 가까운 행동이라며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이에 소속사 코즈 엔터테인먼트는 어제 공식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와 함께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며 경호 인력에 대한 가이드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과잉 경호 논란, 이제는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 옥상 출입 금지 안내문이 부착됐는데요. 이 안내문이 붙은 이유, 바로 젊은 남녀가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 행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 행각을 하다 딱 걸린 커플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인데요. 젊은 남녀가 옥상 비스듬한 경사면에 걸터 앉아 몸을 맞대고 있습니다. 자칫 미끄러지면 그대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사건은 이달 초에 벌어졌는데요. 해당 아파트는 무려 18층 높이였습니다. 아파트 측은 옥상 출입 금지를 안내하면서 자녀들의 성교육도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목격한 주민들 간담이 서늘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하는 5살 손녀에게 반려견이 사용하는 이른바 목갈대기를 끼운 중국 남성이 논란입니다. 홍콩 매체는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한 산시성 시안 출신의 한 남성과 손녀의 영상을 보도했는데요. 최근 여행 중 손녀가 장시간 스마트폰 게임을 하자 이를 그만두게 하기 위해 반려견 전용 목보호대를 손녀의 목에 끼웁니다. 아이는 착용하기를 거부하지만 엄마는 휴대폰 중독을 방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냈다고 자랑했다고요. 아이는 이후로도 2, 3일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면 목갈대기를 써야 했다는데 여기에 독창적인 해법이라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 누리꾼들은 아동학대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었는데요. 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재판부는 절차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징계가 정당했다는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보도에 홍지호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재판부 사찰,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이유였습니다.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해임도 가능한 사안이지만 특수성을 고려했다며 정직 2개월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의 반발에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고 1심 법원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만 제외하곤 모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발언이 정치 활동을 염두에 뒀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다른 징계 사유는 검사로서 적법성,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비위 행위라며 윤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년여 만에 끝난 항소심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징계를 청구한 장관이 직접 심의에 관여하고 징계 결정 후 새로 위원이 위촉되는 등 절차의 위법성이 있었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징계의 적절성이 아닌 절차적 하자만 판단한 것이 아쉽다면서도 법원의 판결을 반겼습니다. 사법부와 우리 사법 질서, 우리 법치 질서에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부는 절차에 따라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은 ICBM 발사.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속에 한미일 공조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한미일이 어제부터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동해 북한의 미사일을 사각지대 없이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정상회담으로 시스템 구축에 공을 들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일 함정이 나란히 기동하며 북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절차를 익힙니다. 이처럼 훈련 때만 이뤄지던 한미일의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가 어제부터 실시간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일시적으로 정보가 공유되고 했었는데 24시간 상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공유 대상 정보는 발사 전 징후 정보를 뺀 북한 미사일 발사 추정 지점과 비행 궤적, 예상 탄착 지점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한미, 미일 정보 공유 시스템과 정보 공유 약정 등을 통해 기술 보안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로 해상 탐지 수단만 공유를 했는데 이제는 지상 탐지 수단을 비롯해서 모든 미사일 정보 탐지 수단을 다 공유한다. 북한의 도발 속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국방부는 한미일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가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09년 이래 변동 없는 순인데요. 지금처럼 초저출산과 가파른 고령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60대 윤모 씨는 길거리에서 중고 물품을 판매합니다. 나라에서 매달 지원해주는 수당 87만 원으로는 살아가기 버겁기 때문입니다. 안 팔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제일 근래 파는 게 요 앞전에 선글라스 하나 요 팔았거든요. 지난 2주 전에 팔았구나. 월세는 여기는 25만 원 이렇게. 이른 살을 바라보는 이모 씨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친구들과의 모임까지 줄였습니다. 시장을 다니다가 안 다니니까 생활하는데 문제지 뭐. 그걸 뭐 많이 줄어드는 거죠.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올해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66살 이상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 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고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노인 빈곤율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심각했는데 76살 이상은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했습니다. 결국에는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령자들의 연금 미가입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빈곤 문제는 계속될 것 같아요. 최악의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노인 빈곤과 관련한 지표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 다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100m 높이의 불기둥이 만들어질 만큼 용암이 높게 솟구쳤고 지면에는 약 3.5km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최근 전조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민들은 지난달 먼저 대피했습니다. 보도에 최희지 기자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화산에서 붉은 섬광이 번쩍입니다. 곧이어 화산이 터지더니 용암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능선을 따라 분출한 시뻘건 용암 탓에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용암이 땅에서 100m 가까이 솟구쳤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화산 폭발로 분출된 용암은 초당 최대 200세제곱미터, 약 20만 리터의 엄청난 양으로 6,700평의 면적을 순식간에 뒤덮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폭발로 인해 생긴 땅의 균열은 3.5km로 측정됐습니다. 최근 수천 건의 크고 작은 지진이 반복되는 등 전조 현상이 계속됐고 주민 4,000명은 지난달 이미 대피했습니다. Nobody's going to have a normal Christmas in Grindavik.
So we are expecting that people would like to take more of their belongings. So we are planning on that people that want to empty their houses. That is a 이번 화산 폭발로 인근에 있는 케플라비크 국제공항의 항공기가 연착하거나 지연됐지만 공항은 운영 중입니다. 다만 도심은 불길이 관측될 정도로 가까워 교통이 모두 통제됐고 유명 관광지인 블루라군 온천도 일시 폐쇄됐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 중 하나로 활화산 30여 개가 활동 중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연말의 공항, 기분 좋게 휴가길에 오르는 이들도 있지만 고된 비행에 스트레스와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최고의 치료사들이 특별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나섰답니다. 독일 베를린 공항에 등장한 강아지 한 마리. 가는 곳마다 꼬리를 흔들며 재롱을 떠는 귀여운 모습에 모두들 미소가 떠나지 않는데요. 한창 울거나 뗐을 타이밍, 강아지를 보느라 꼬마 승객들도 여념이 없습니다. 강아지와 교감하며 오랜 비행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도록 고안된 독특한 치유법인데요. 치료견협회 소속 강아지들과 함께 공항 곳곳을 누비는 자원봉사자들. 그저 지나갈 뿐이라며 겸손하게 말하지만 치료 효과가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협약에 따라 한 해 12번 이렇게 공항을 찾아 사랑을 전한다고 하네요. 연말 분위기 내는 데는 크리스마스 트리만한 게 없죠. 땅덩이 넓은 미국에선 아예 실제 나무를 잘라 쓰는 일도 많은데요. 벌레 걱정 안 되나 싶은데 벌레보다 훨씬 큰 불청객이 함께 달려왔답니다. 미국 켄터키주 렉싱턴의 한 가정집입니다. 연말을 맞아 정성스레 꾸민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빛이 반짝이는데요. 공들여 만든 트리 안에서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발견됐습니다. 가족들을 소스라치도록 놀라게 한 그 주인공은 바로 부엉입니다. 온갖 장식과 산타 인형 등이 놓인 트리에 마치 인형 같은 모습으로 천연덕스레 앉아있는 부엉이 한 마리. 해당 가족들은 트리를 꾸며놓은 지 나흘이 지나도록 이 부엉이의 존재를 몰랐다는데요. 다행히 부엉이는 트리로부터 안전하게 분리돼 원래 있던 숲으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두 차례 아메리칸 리그 만장일치 MVP, 우리 돈 9천억이 넘는 사상 최고의 계약 규모, LA 다저스의 새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그를 반기는 벽화가 그려지고 있다고요? 커다란 얼굴의 오타니 쇼헤이 벽화가 거의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 몸담게 된 LA 다저스의 푸른 모자와 유니폼을 입은 채인데요. 새로 맞은 슈퍼스타를 반기는 이런 벽화가 LA 시내 곳곳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저 스타디움에서 차로 40분 정도 떨어진 허모사 해변에서부터 도심에 이르기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는데요. 현지 팬들은 물론이고 사진을 찍으려는 일본 자국 팬까지 입소문이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의 계약 규모로 다저스에 입성한 오타니. 다들 기대가 큰 만큼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되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내년 3월부터 아파트 청약때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을 합산해 청약 가점을 최대 3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민영주택 일반 공급에서 동점자가 나올 경우 지금은 추첨이지만 앞으로는 청약통장에 더 오래 가입했던 장기 가입자가 당첨되는데요. 또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부자들은 부자의 자산 기준을 100억 원 정도로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자들의 자산 절반 이상이 부동산이었고 부자 10명 중 6명은 이른바 금수저인 상속형 부자로 조사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이 발간한 대한민국 부자 보고서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어획량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징어 어업인에게 1인당 최대 3천만 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허가받은 어업인으로 금리는 연 1.8%, 융자 기간은 1년입니다. 강원과 경북 등 동해에서의 오징어 어획량은 10년째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코로나19가 주춤해지자 그동안 범국민적으로 지켜졌던 좋은 습관들이 풀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성인들 건강 지표를 살펴보면 술과 담배, 비만율은 늘고 손 씻기는 줄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전국 258개 보건소가 지난 5월에서 7월 성인 23만 명을 대상으로 건강 행태를 조사해봤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지표는 흡연입니다. 담배를 피운다는 응답은 첫 조사였던 2008년 26%에서 코로나 발생 직후 처음으로 10%대까지 내려갔지만 올해는 20.3%로 다시 늘었습니다. 거리 두기가 한창이던 2020년에서 2021년에 일시적으로 줄었던 음주도 증가세입니다. 2명 중 1명 이상인 58%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신다고 답했고 특히 한 번 마실 때 포금하는 고위험 음주도 13%나 됐습니다. 방역 완화로 대면 접촉이 늘어난 원인이 가장 큽니다. 술자리가 많아졌어요. 코로나 터지고 처음에는 없다가 점점 좀 나아진 다음에는 많이 늘었어요. 잘 못 만나다가 그에 대한 반발 같은 느낌으로 오히려 더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동시에 비만율과 스트레스, 우울감 모두 전년도보다 늘었습니다. 반면 바깥 활동을 한 뒤에 손을 씻는다는 응답은 91.4%에 그쳐 지난해보다 3.1%포인트 줄었습니다. 한편 고혈압과 당뇨병 치료율은 5년 연속 90%를 넘어서면서 만성질환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이 추위와 눈이 반가운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 용대리 황태마을에서는 평년보다 이른 명태 덕걸리를 시작했습니다. 찬바람 속에 얼었다 녹았다를 수도 없이 반복할 황태덕장을 장진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설악산 자락에서 내려부는 매서운 찬바람이 가득 찬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 굵은 통나무마다 큰 눈에 회색빛을 띠는 생선인 명태가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입김이 푹푹 뿜어져 나오는 영하 10도의 한파가 무색하게 작업자들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추운 거 견디면서 고기 이쁘게 나오는 거 보면은 또 뿌듯하고요. 또 날씨가 추워야 저희는 좋은 거죠. 우리나라 황태의 70%인 2천만 마리가 생산되는 인제 용대리에서 첫 덕거리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명태를 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눈이 오면 눈을 치워줘야 하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솎아줘야지만 품질 좋은 황태로 거듭나게 됩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설악산의 칼바람과 폭설을 이겨내야만 황금빛을 품고 식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바람 잘 불고 날씨 춥고 눈 잘 오고 모든 조건이 잘 갖춰져 있어서 아마 그래서 또 전국적인 용대리 황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수고대하던 동장군을 만난 인제 용대리 황태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칩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명문 샌프란시스코에 입단한 바람의 손자 이정후가 계약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1억 달러가 넘는 대형 계약서를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었는지도 전했는데요. 최영규 기자입니다. 1억 1,300만 달러, 우리 돈 약 1,470억 원에 달하는 대형 계약에 자이언츠맨이 된 이정후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돌아왔습니다. 한국을 넘어 아시아 타자 중 가장 비싼 액수가 적힌 계약서는 수많은 승부처를 겪은 이정후의 다리도 풀리게 할 정도였습니다. 네, 좀 풀렸고요. 또 저한테 이렇게 투자해 주신 만큼 제가 또 거기에 기대에 걸맞는 플레이로 보답해드려야 된다. 먼저 다녀간 황재균이 웬만한 구단 한국인 1호 기록을 가져갔지만 이정후는 홈구장 밖 바다에 빠지는 홈런인 스플래시 히트를 한국인 최초로 쳐내겠다며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최대 라이벌 LA 다저스의 오타니도 입단하면서 한일 천재 대결에도 관심이 모이지만 이정후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며 손살에 쳤습니다. 이제 오타니 선수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야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고 저는 아직 이제 시작하는 단계 선수여서 사실 비교도 안 되고 7년 동안 항상 응원해준 키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이정후는 키움에서 못 이룬 우승을 샌프란시스코에서 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차적인 목표를 이뤘으니까 가서 잘하는 게 다시 제 두 번째 목표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우승을 한 번도 아직 못 해봐가지고 우승을 가장 하고 싶고.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매경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매경 이코노미스트 클럽에 참석해 디지털 전환 시대 한국 교육은 어떻게 대응하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이 장관은 공교육 혁신 사업인 교육발전 특구를 강조하면서 교육의 힘으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낮에는 반짝 영상권을 회복했지만 오늘 낮부터는 다시 강한 한기가 밀려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6.9도로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도 영하 5도 선에 그치며 기온이 거의 오르지 못하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한편 여전히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눈구름이 머무는 가운데 충남 서부와 일부 전북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모레까지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릴 텐데요.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전북 서부와 제주 산지에 최고 30cm 이상,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부에도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추위 속에 내린 눈이 얼어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으니까요. 미끄럼 사고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동해안 지역은 계속해서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7.2도, 대전은 영하 4.8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겠고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진 뒤 성탄절을 앞두고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